지금 중국 전역이 대만의 충격적인 발표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만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이 한글 표기 도입을 한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은 만일 한글 표기를 도입할 경우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답니다. 제2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만 정부 산하의 문화통신원에서 언어보존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오늘도 대만어를 지켜내야지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죠. 그때 제 연구실 책상 위에 한 통의 공문이 놓여 있었는데 그 공문은 베이징에서 보내온 것이었고 겉보기에는 중화민족의 언어 통합이라는 제목 아래 대만어 연구에 대한 간접적 압박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공문을 보면서 이대로라면 대만어가 정말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걱정과 함께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7년 전 저는 대만어 보존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서 작업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연구에 뛰어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세대의 대만어 사용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 연구가 단순한 문서 작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과연 이대로 대만어가 사라져갈까? 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죠. 기존에 사용되던 한자 표기법은 대만어의 미묘한 성조와 발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고 로마자 표기법은 대부분의 대만인들에게 너무 생소해서 사용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 우연히 연구실 한켠에서 일본 식민지 시절 한국의 언어 억압과 한글 부활에 관한 자료를 보게 되었어요. 자료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 동안 자신의 모국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지를 읽고 있었죠.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대만어를 지켜야 해 라는 강한 의지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자료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면 어떨까? 그 당시 저는 한글이 소리를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와 발음을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연구실에 모여있던 젊은 연구원 서영과 다른 동료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을 이용해서 대만어를 표기해보는 실험을 해보지 않을래요? 저는 그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동료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서영은 한류 문화에 이미 빠져 있었고 한글의 매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글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문자잖아요. 한글로 대만어를 적으면 사람들이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미 아이디어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은 함께 대만어의 음소 체계를 분석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모여서 대만어의 발음, 성조 그리고 각 음소가 한글과 어떻게 대응될 수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를 어떻게 한글로 표현할지 고민하면서 새로운 부호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었죠. 한 달 정도의 치열한 연구 끝에 마침내 첫 번째 한글 대만어 표기 시스템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완성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작은 책자를 제작해서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테스트 결과 학생들이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익히고 있었고 그들은 이 방식은 너무 직관적이야. 한글만 익히면 대만어도 쉽게 배울 수 있겠어 라며 감탄을 표하고 있었어요.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작은 실험이 대만어를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몰라 라고 느끼며 더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실험 결과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대만의 젊은 세대들이 한글 표기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관련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특히 한류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한글에 대해 이미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한다는 아이디어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보수적인 대만 문화부 관료인 황지민은 한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는 언론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는 한자 표기법이 있는데 굳이 외국 문자를 쓸 필요가 없다며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더욱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만약 정부가 한글 표기법을 채택한다면 이는 중국 문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만 사회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논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학문을 넘어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도전을 넘어서 대만의 미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라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공식 연구 지원이 끊기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공식적인 지원이 끊기고 정부로부터 연구 중단 명령이 내려지자 저는 큰 고민에 빠지고 있었어요. 한 통의 서한에는 지시를 어길 경우 연구 자격과 대학 내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서한을 받으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고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라는 고민 속에서 밤낮없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비 오는 저녁 제가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어린 아이들에게 대만어를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지만 그 노인의 진심 어린 모습은 저에게 대만어는 단순히 문서 속에 남아있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 이 언어를 지켜내야만 해. 라고 결심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국제학계의 지원을 받으면서 저와 제 연구팀은 계속해서 이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타이베이의 오래된 상가 건물 2층에 임시 연구실을 마련하고 매주 주말마다 무료 한글 대만어 강좌를 열어 시민들에게 이 새로운 표기법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 민재와 서영은 우리 언어, 우리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대만 전역에서 집회와 토론회를 조직하며 SNS와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글 표기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한글로 대만 전통 미호와 구전 설화를 재해석한 콘텐츠를 만들어 자신의 생각을 SNS에 공유하며 우리 운동에 큰 동참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매일같이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강한 의지와 함께 연구실에서 자료들을 모으고 분석하면서 우리 대만어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유명 언어학자 김도영 교수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작성하면서 저는 대만어 보존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있었어요. 김도영 교수는 제 이메일을 받고 빠르게 회신을 주며 화상회의를 통해 저와 자세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김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한류 열풍이 대만어 보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우리 연구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었어요. 특히 교수님께서는 한글의 간단한 기호를 추가하면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시면서 저희 팀은 밤낮 없이 새로운 부호 체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개량된 한글 대만어 표기법은 기존 방식보다 학습 시간이 평균 63% 단축되고 학습 지속률은 41%나 향상된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남기게 되었어요. 국제학계에서는 이 연구 결과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고 독일의 슈미트 교수, 일본의 다나카 교수 등 여러 해외 학자들이 후속 연구와 협력을 제안하면서 우리 프로젝트는 점점 더 큰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얼마 후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었고 주제는 소멸 위기 언어 보존과 혁신적 문자 체계였어요. 저와 김도영 교수는 공동 발표자로 초청되어 대만어 보존과 한글 대만어 표기법의 우수성 그리고 우리 젊은 시민들의 열정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어요. 심포지엄 현장은 정말 뜨거웠어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박수와 찬사를 보내고 있었고 많은 학자들이 이 방법은 단순한 학문적 시도를 넘어서 우리 언어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혁신적인 접근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무대 위에서 이 싸움은 우리 대만의 미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심포지엄의 뜨거운 반응 속에 큰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국제적 지지와 시민들의 열렬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 내부에서는 한글 표기법 도입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쟁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특히 보수적인 관료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대만의 정체성을 해치는 행위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대만 문화통신원의 공식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회의실 안은 한동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황지민과 같은 보수 관료들이 강경한 의견을 내세우고 교육부 차관과 몇몇 진보 인사들은 젊은 세대의 언어 학습 열의와 국제적 지지를 근거로 한글 표기법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무대에 서서 여러분, 우리 대만어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혼과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쟁입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호소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고 수석 비서관 한 분이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며 저희 할머니께서 평생 대만어를 쓰셨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 소중한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대만어 보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결국 대만 문화통신원의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지만 우리의 민족 정체성과 미래는 결코 희생될 수 없다며 한글 표기법을 보조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공식 회의 이후 우리 연구팀은 정부의 지원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국제학계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타이베이의 임시 연구실에서 매주 주말마다 한글 대만어 강좌가 열리고 민재와 서영을 비롯한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언어, 우리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거리 집회와 토론회를 조직하며 SNS를 통해 활발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서영은 특히 SNS에서 한글로 대만어를 쓰면 우리 조상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직접 한글로 재해석한 전통 미호와 구전 설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 영상은 금세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대만 전역의 젊은 시민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었죠.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대만어를 지켜내야 해요 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 당시 SNS에서는 젊은이들이 직접 한글을 사용해 대만어 랩을 만들고 댄스 영상과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며 대만어 보존 운동이 문화적 부흥의 새로운 물결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어요. 국제학계에서는 우리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독일의 슈미트 교수는 한글의 소리 중심 설계가 정말 혁신적입니다. 다른 언어 보존에도 큰 가능성이 있겠네요 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었고 일본의 다나카 교수는 우리 일본어 방언에도 이와 같은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대만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었어요. 저와 김도영 교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소멸 위기 언어 보존과 혁신적 문자 체계라는 주제로 함께 발표하면서 우리의 연구 결과와 젊은 시민들의 열정을 데이터와 사례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발표장이 뜨거운 박수와 감동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우리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후속 연구와 협력을 위한 제안을 보내오고 있었어요. 대만 정부 내부에서도 서서히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교육부 차관과 몇몇 진보 인사들은 젊은 세대의 언어 학습 열의와 국제적 지지를 근거로 한글 표기법의 도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대만 문화통신원의 공식 회의에서 장관은 우리의 민족 정체성과 미래를 위해 한글 표기법을 보조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비록 모든 이들이 한결의 연구를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대만 전역에서 한글 표기법 지지 운동이 힘을 얻고 있었고 거리마다 우리 언어, 우리의 미래라는 슬로건이 외쳐지고 있었어요. 그 후 저는 매일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민재, 서영 그리고 국제학계의 동지들과 함께 대만어 보존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타이베이의 어느 한적한 골목에서 한 노인이 어린 아이들에게 대만어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소중한 언어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죠.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대만어와 문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해 따뜻한 공감과 희망을 느꼈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느낀 것은
언어가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이어주는 생명의 불씨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때 매일같이 연구실에 앉아 데이터와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과연 이 작은 실험이 대만어를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동시에 우리의 작은 열정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문화와 언어를 지켜내는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